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위스 그린델발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델발트로 지금 신혼여행 와 있는 중이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참 많을 텐데 인터넷에 막연하게 있는 정보들은 다들 아실 거니까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 저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예쁜 경치와 함께 찍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건 뭐죠? 예식장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지인들 결혼식이 보통 청담, 압구정, 서초에서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고려해서 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일단 날짜도 중요한데 금액도 좀 중요했었어요. 저희는 예산을 좀 아껴서 신혼여행에 좀 더 많이 쓰자, 그리고 가정 가구에 좀 더 예쁜 걸 많이 사자 라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많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식장을 처음 이제 상담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당일 지정 혜택. 그 당일에만 계약을 해주신다면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드릴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신랑 신부가 있고 양 옆에 빔으로 작게 이렇게 나오는 예식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가운데 영화관처럼 큰 LED 화면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 웨딩홀 분위기, 위치, 내가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객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음식, 사실 음식은 평타 이상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줄여서 스드메를 이제 하실 건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은 플래너를 안 끼고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가격대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플래너를 꼈을 때의 금액과 안 꼈을 때 직접 발품 팔았을 때 금액이 좀 다를 거예요. 확고하게 스튜디오 나 이곳에서 하고 싶다, 나 메이크업 이곳에서 받고 싶다 라는 거를 미리 인스타로 막 결정을 해놨으면은 그걸 그냥 따로따로 견적을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었어요. 뭔가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원했던 이제 스튜디오나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이쪽 샵들이 다 예약이 좀 차 있는 상태였고, 이거 플래너 없이 진행했다가는 뭔가 동선도 그렇고 뭔가 이게 진행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두 분의 플래너를 만났다가 결국엔 이제 베리굿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저는 플래너에 사전 미팅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랑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식스플로어라는 데서 진행을 했어요. 왜 식스플로어에서 진행하게 됐죠? 저희 삼촌이 결혼을 했을 때 무청을 받았는데 너무 장소도 많고 너무 드레스도 막 다양하게 입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뭔가 찍고 싶다, 나도 이렇게 다양하게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을 막 특별하게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수월하게 진행을 하게 됐죠. 내가 찍고 싶은 사진 구도랑 막 이런 거를 핀터레스트 엄청 뒤져가지고 PPT로 그래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실제로 저는 촬영할 때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패드를 옆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랑 똑같이 찍어주려고 자세를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난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미리 레퍼런스 같은 거 준비해가면 좋고, 이 드레스와 이 배경 장소에서 이 소품을 가지고 찍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가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릴스 같은 것도 좀 찍으려면은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거기서 이제 소품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글씨도 써가지고 포스터도 만들었고, 빵빠레를 할 수 있는 폭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따로 연락을 해서 하루 정도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작가님을 미리 만나서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는 요즘 올드예요, 이런 게 좋아요 라는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컨셉 정할게요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드레스라든지 그리고 정장을 빌렸습니다. 두 번째, 드레스.
남자는 해당 사항이 없죠. 남자는 드레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돼요. 리액션 근데 잘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잘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TT 부부다 보니까 네.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해서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쁘셨죠. 그랬죠. 왜냐면 그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게. 드레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드레스를 투어를 다녀서 드레스 업체를 선정하느냐 아니면은 지정으로 그 드레스 업체에서 하겠다라는 거 지정 혜택을 받거나로 나뉘는데 저는 애초에 청담 드레스 샵이고 당연히 이쁠 거고 뭐 하러 드레스 투어를 다니나 라는 생각에 지정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하게 되면은 투어 할 때마다 이제 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맞아요. 돼요. 근데 저희는 피팅비 맞아요. 피팅비 5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도 이제 막 내야 되고 저희는 아까 예인이가 얘기했다시피 예쁠 거고 당연하게 나한테 잘 맞는 드레스만 잘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 돈도 아꼈으니 아껴서 우리는 신혼여행에 조금 더 쓰자. 그렇게 돈을 조금씩 아껴서 결국 여기 스위스로 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사실 별로 뭐 많이 얘기할 건 없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되게 공장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거는 조금 더 뭔가 좀 프라이빗한 느낌도 있으면서 샵을 해서 좀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제 여자들은 되게 이제 밝은 데서 피부가 잘 보이는 맞아. 상태에서 그리고 도착하면 심지어 이건 난 좀 서운해. 여기만 마스크팩을 해줘요. 아니 나도 녹차팩 녹차팩 좀 해주고 맞아. 아니 왜 나 없는 거야? 약간 가서 앉아 있으면은 되게 간이 휴게실 같은 곳에서 그냥 거울 하나 딱 간이 거울 하나 두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줬고 옆 방에는 이제 신부들 메인 방에서 이제 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원하는 뒷머리, 똥머리, 앞에는 앞머리 어떻게 할지 헤어스타일을 미리 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본식 일주일 전에 미리 미용실을 가가지고 앞머리도 옆머리도 미리 다 잘라놨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다운펌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딱 한 가지 후회를 하는 게 레이저 제모를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50만 원 정도에서 좀 넘게 나올 텐데 그거 얼마라고? 그거 뭐라고?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피부 관련해서는 딱히 뭐 시술을 받진 않았거든요. 정말 많이 한 게 괄사였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저는 괄사를 안 믿었거든요. 진짜 괄사가 효과가 짱입니다. 한 2, 3일만 해도 느껴져요. 무턱에서 갑자기 턱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라인들이 예뻐져요.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이제 결혼식 후회하지 않을 팁들을 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신혼여행에 대해서 저희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